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더 올라갑니다. 2130선 부근까지 코스피가 지금 찍었습니다. 지금 현 시각 실시간으로 2130선 찍었고요. 일단은 어제 이 시각에는 공포감이 극에 달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방송을 해야 되나 모를 정도로 어제는 많이 밀렸고요. 이 시각에 밀렸던 이유는 미국 쪽 나스닥, 다우, S&P 야간 선물이 일제히 3% 가까이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현 시각에는 또 1%가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야간 선물까지 잘 가다 보니까 코스피는 밀릴 자리가 없다. 이제 더 밀고 올라가자.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밀렸던 만큼 지금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역시 거의 다 어제 밀렸던 만큼 올라왔고요.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 수도 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종목 상담 그래도 많이들 필요하실 거예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는데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신 뒤에 라이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하고요. 댓글창 통해서 이용 여러 가지 문의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검색창에서 서울경제TV 오늘은 정재훈 의원 출연합니다. 정재훈 의원이 지금 화면에 안 나오고 있는데 빼꼼히 어떻게 나가고 있나 보고 있어요. 서울경제TV 정재훈이라고 검색을 하면 노란톡에서 오픈 채팅방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또 이쪽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기린인 줄 알았어요. 목을 이렇게 빼시고선 화면 어떻게 나가고 있나 구경하시길래. 어쨌든 간에 오늘은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게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130선 부근입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코스피는 어제 내린 거 이상으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결국에 예. 따지고 보면 2130 마디 지수까지 다시 왔고요. 그렇죠. 이슈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움직일 텐데 어떤 이슈인지 좀 점검을 하고 들어가죠. 예, 사실 뭐 이게 어제 사실 좀 많이 밀렸었어요. 예, 뭐 이상하리만큼. 복합적으로 좀 있었죠. 뭐 예. 2차 팬데믹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게 된다라면 어제 양도세에 대한 얘기가 좀 흘러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세가 매도세를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다행히 그래도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선물까지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사실 뭐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수의 기회로 어제장에 매수의 기회로 삼으셨던 분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 좀 겁이 났었어요. 겁이 났던 그런 부분들이라 일부 현금을 좀 만들고 기다리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구간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는 건지 그 부분들을 좀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요즘에 이제 업종별로 순환매도 빠르고 대장주와 한마디로 주도주와 비주도주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해요. 오늘만 봐도 가는 종목은 정말 잘 가는데 못 가는 종목은 지금 뭐 강보합권 수준에 머무르는 답답한 종목들도 보이긴 합니다. 어때요? 요즘에 주도 업종을 굳이 꼽아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전히 주도 제약바이오. 쪽은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 쪽하고 2차 전지 뭐 이렇게 좀 몇몇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가실 거예요, 이렇게? 네, 짧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꾸 이러실 거예요? 자, 일단 상담 좀 많이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상담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 좀 판단이 되는데 뭐 일단 이슈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주도 섹터나 이런 부분들 일단 제약바이오 쪽 섹터 그다음에 일부 원텍트 관련주들 그리고 2차 전지 뭐 이쪽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과거에 2009년도, 2008년도 서브프라임 당시 때에도 이러한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아마 이런 얘기들 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화정, 전차 뭐 이런 얘기들 좀 들어보시지 않았나라고 좀 예전에요. 판단이 되는데 예. 그렇죠. 예전에 니프티 피프티 장세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자문사 7공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소수의 종목군들이 큰 시세 흐름들을 내는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요번에도 그 부분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삼성 SDI, LG화학,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이 NC소프트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니뭐해도 제약바이오 쪽 섹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차별화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쪽 하단 자막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외국인 쪽도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만큼 K바이오에 있어 위상이 좀 많이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물들이 좀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암약회가 시작이 되죠. 거기에 따른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암약회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슈 이 부분들이 지나갈 때쯤 시작이 될 때쯤이면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은 조금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처럼 그런 변동성이 좀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서도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고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어요? 하세요. 아닙니다. 예, 괜찮습니다. 없습니다. 어제하고는 근데 사뭇 이제 분위기가 다르죠. 예. 다행입니다. 네이처셀부터 먼저 가도 될까요? 1,400원에 비중 20% 지금 들어와 있는데 1988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제약바이오죠, 뭐 한마디로. 그렇죠. 네이처셀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사실 좀 광범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떠한 임상을 하고 있고 어떤 이슈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 상황을 보이다가 간혹 가다가 거래량을 좀 동반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다른 제약바이오 쪽 섹터하고는 좀 다르게 상승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이 전저점 자리대예요. 이 전저점 자리대가 9,400원 정도가 좀 되거든요. 그 자리대를 깨버리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400원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보는 부분들이 맞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당분간은 11,000원 정도대에서 좁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 11,000원 자리대를 넘어가야지만 12,000원대가 좀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000원, 12,000원 이렇게 좀 잡아놓고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아쉽게도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수급은 아니에요.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외국인이 좀 많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면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개인 쪽 위주의 종목분들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네이처셀 듣고 왔습니다. 명문제약 갈게요. 13,100원에 비중은 60%. 비중을 조금 많이 실으신 감이 있네요. 예. 예. 명문제약을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13,100원이 맞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간 적이 없을 일단 간 적은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예. 추정 주가를 놓고 봤을 때도 뭐 13,000원짜리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매수가 부분들이 3,100원 아닐까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3,100원짜리 때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면 주가도 뭐 3,100원짜리 때까지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게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종목이 좀 틀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명문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저점 자리대를 깨버리게 된다라면 61선 부분대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은 지금 신용 비율이 좀 상당히 높은 종목군들이 많아요. 명문제약도 지금 8%대의 신용 잔고를 보여주고 있고, 키움증권 쪽으로 놓고 봤을 때 더 이상 신용 거래가 안 될 만큼 꽉 차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하락폭의 절반 되돌림이 좀 나올 거예요. 1차적으로 뭐 7,000원, 2차가 약 한 7,500원, 뭐 그 정도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올 때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정배열 초입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60%면 절반 정도씩 챙겨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한 10,000원 이상대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차트의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챙겨가면서 보시되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10,000원대까지 한번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지명님께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메디톡스 주셨어요. 164,130원에 비중 15%. 여러 번에 걸쳐서 평단가 아마 낮추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네, 164,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 메디톡스가 아직까지 결과가 좀 나오지는 않았어요. 결과가 좀 나오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호재라고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무효라고 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따르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아니다, 판매를 못한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메디톡스에서는 큰 리스크를 좀 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주고 사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결과물이 나오고 난 상태에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HLB라든가 지금 거래가 정지가 돼 있는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HLB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과거에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가 임상에 실패를 하거나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급락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안 됐다라고 하게 된다면 급락이 한 번쯤은 나와줬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게 된다면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들은 전저점 자리대를 깨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자리대가 약 한 13만 원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13만 원대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많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13만 원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가 위 정도, 뭐 17만 원대 중후반 정도에서는 좀 챙기면서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메디톡스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좀 이제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보내주실 때 종목명을 제외하고 얼마에 몇 % 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저희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작가진들이 지금 찾을 수가 없다고 지금 한 번만 고지를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종목명을 꼭 좀 보내주시길, 매수가와 종목명 그리고 비중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ICD 갈게요. 15,780원. 15,780원의 ICD는 비중 20%. 어떻게 할까요? 네, ICD는 조금 길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방송을 보고 예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여유 있게 상황 설명을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15,700원, 거의 뭐 15,800원짜리대에 일단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 20%시고요. 자, 우선 보게 된다면 반도체 이재용 부회장 혹은 삼성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삼성에서 처음에 작년으로 돌아갔을 때 작년 10월 달부터 얘기했던 부분들이 QD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투자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로 돌아와서 비메모리 쪽에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었고, 거기에 이어서 낸드 쪽에 설비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오지 않은 거는 뭐 디스플레이 쪽은 나오지가 않았네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수급이 안 좋은 이유는 하나예요. 기관 쪽도
삼성이 QD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지금 의문점을 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뚜렷한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수급적으로 봐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결과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QD 쪽에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삼성 쪽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 투자 발표겠죠. 투자 발표가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도 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부분들은 QD 쪽이냐 QNED냐 이 부분인데 사실 공정의 차이는 크게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가닥을 잡은 건 QNED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QD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5에 대한 공장이 일단은 짓다가 건설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설비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LG LCD 단지를 셧다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QD 라인이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L7-2 라인 쪽에 있어서는 QD의 추가 투자 물량이나 혹은 신규 중소형 쪽에 있어서의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좀 될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A5는 추후에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중소형 쪽에 있어서의 공장 가동률 자체는 그렇게 썩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반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동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애플 쪽에서도 공급에 대한 물량을 20% 이상 늘려달라고 고객사가 부품사에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만큼 요번에 나올 그 아이폰 같은 경우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가격을 좀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판매가 좀 많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삼성 쪽도 폴더블 쪽에 있어서 흐름들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QD 쪽에 먼저 투자를 하고 중소형 쪽에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래도 좀 흐름들이 나온다, 이렇게 큰 틀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CD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중국 쪽도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고, 삼성과 LG, 국내에서 두 기업이 디스플레이 쪽은 최강이죠. 삼성과 LG에도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또 하나는 일본까지도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쪽은 캐논 도끼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 같은 경우는 뭐 BOE 쪽이라든가 아니면 차이나스타, 에버디스플레이, CSOT 등등 중국에 있어서 장비사들 다 고객사로 확보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삼성 쪽에 있어서 설비 투자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QD 쪽에 있어서 1차 셋업에 대한 마무리는 8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추가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겠죠. 실적 좋을 거예요. 올해 실적 사상 최고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올해보다 좀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코로나에 대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장비에 대한 이연, 지연된 부분들, 설비 투자에 대한 지연, 이 부분들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나쁜 기업이 아닌 상황인데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꼬여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입니다. 20% 비중이신데요.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12,000원대 만약에 이하권역으로 밀린다라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주셔도 좋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2,000원 이하로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부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2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만큼 좀 여유 있게 본다라면 저는 괜찮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CD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유틸렉스 67,000원의 비중은 20%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유틸렉스가 67,0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쪽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항암치료제, 항체치료제 뭐 이런 쪽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다만 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이 그다지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꿈을 먹고 사는 그런 기업이죠.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연말에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바닥권역을 탈피할까 말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저는 흐름이 최근 들어서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과거의 거래량하고 지금 현재의 거래량은 다르게 지금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89,000원에서 9만 원? 뭐 그 언저리대까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67,000원짜리대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지금이 약 한 15% 정도 수익권역이시거든요. 만약에 이번 주 중으로 고점 자리대인 이 79,200원 이 자리대를 다시 한번 넘어서는 돌파 흐름들이 좀 나오지가 않는다라면 일부는 좀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만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틸렉스 듣고 왔습니다. AP 시스템 24,467원 한 번에 사신 건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20% 비중을 맞추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 또 디스플레이 쪽의 종목군들 좀 많이 오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일단 조금 전에 ICD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 거기에 참고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P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중국과 삼성 쪽의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고 수주 잔고가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특히나 중국 쪽에 있어서 굵직굵직한 수주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다만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투자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비메모리 쪽이나 낸드 쪽 같은 경우는 투자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나고 하면서 시세의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런 소문이 돌고 난 다음에 차익 매물 좀 나왔죠. 디스플레이 쪽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혀 얘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관 쪽도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투자 발표는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라는 부분들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P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QD 쪽에 있어서 수주를 못 받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었었는데 QD 쪽도 수주를 받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중기적인 모멘텀거리는 좀 충분하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좀 더 밀린다라면 22,000원권역 이하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저는 단가를 조금 추가 매수에 낮춰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뭐 28,000원짜리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만큼 지금은 조금 기다려보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조금 기다리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SFA 반도체 오늘 참 그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뭐 관련 부품주들 많이 오네요. 5,370원에 비중 15% 어떻게 할까요? 네, 5,315원에 15%인데요. SFA 반도체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있었었고 올 연초까지도 상당히 뜨거웠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주가는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었었어요. SFA가 예전엔 그렇게 썩 좋은 기업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SFA가 이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점점 실적이 좋아지고 턴어라운드가 됐고 실적에 가속이 좀 붙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큰 폭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1,300원대에 있던 주가가 거의 6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6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는 얘기는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지금 현재 구간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사이클에 들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삼성 쪽에 있어서의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실적도 여전히 좋을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얼마만큼의 빠른 속도로 실적이 좀 증가하느냐 이 부분들이 관건으로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SFA 반도체는 좀 박스권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아마 많이 밀리게 된다라면 이 4,000원 언저리대에서 박스를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4,000원 정도, 그리고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 한 6,000원 정도, 그러면 4,0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박스권역에서 당분간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지금 구간에서는 좀 기준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난 길관점으로 봤다라고 하게 된다면 SFA 반도체는 좀 보유를 해봐도 괜찮겠고 밀려 내려왔을 때 좀 더 매수를 해봐도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다라고 하게 된다면 박스를 넘어서는 흐름들, 6,000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때 다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FA 반도체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 동시호가 진입을 조금 전에 했고요. 하나마이크론 5,311원에 비중은 10%. 여기가 전후공정 다 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네, 예. 하나마이크론도 실적이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투자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었고 코로나 이슈 때문에 밀려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좀 해주다가 밀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21선이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구간으로 지금 진입한 상황이거든요. 5,300원대에 10%를 매수를 하셨다면 저는 나쁘지 않은 가격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좀 보유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4,000원대 초반, 4,000원 언저리 때까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비중을 좀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제가 IT 섹터 쪽에 있어서 빠지면은 좀 비중을 늘려도 좋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생각지도 못한 가격대까지 아마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 부분들은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약바이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방송 매체라든가 그런 부분도 보게 되면 전부 다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 2차전지입니다. 근데 2차전지 좀 적게 올랐죠. 제약바이오 쪽은 한창 피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종목을 사서 잘못 물려버리게 되면 상당한 시간에 고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상표를 잡는다라면. 근데 IT 쪽 섹터는 투자에 대한 발표를 하고 그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 물리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물리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좀 더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린 거고요. 제약바이오도 이제 좀 옥석 가리기는 좀 서서히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마이크론 지금 여유 있게 가져가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코인테크 27,850원에 비중은 10%. 코인테크는 어떻게 할까요? 코인테크도 괜찮은 그런 기업이에요. 27,8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박스 상단권역에 좀 매수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박스 돌파 시도가 좀 잠깐 나올 듯 하다가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번에 지수 편입이 되면서 기관 쪽에 좀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좀 보니까 매도가 일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매도가 크게 출회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2차전지 장비 쪽 섹터예요. 2차전지 장비 쪽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성장성은 좀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모가가 제가 알기로는 31,000원대로 알고 있어요. 공모가를 하회한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저는 여유 있게 보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23,000원권역 이하로 좀 밀리게 된다면 비중을 조금 더 5% 단위로 1,000원 단위로 조금씩 늘려나가게 된다면 한 20%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지금은 보유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롯데케미칼 17만 5천 원에 비중은 10%. 우량주죠. 지금 화학 쪽에서는 대표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할까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애매한 부분들이 좀 뭐냐면 경기 민감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친구가 이 종목이 상승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17만 5천 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자,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좋아요. 일단 두 가지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4차 산업입니다. 옛날 구산업 쪽에 있는 종목군들 아마 안 갈 거예요. 근데 LG화학은 가는데 왜 롯데케미칼을 안 가냐라고 하는데 자체가 틀립니다. LG화학 같은 2차전지 사업 신성장 사업을 하고 있고 롯데케미칼은 그렇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지금 롯데케미칼은 역배열이에요. 역배열권역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족종 매물 구간에 진입을 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리다라는 거. LG화학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배열권역으로 돌려 세웠어요.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정배열권역이고요. 근데 롯데케미칼을 좀 보게 되면 롯데케미칼의 월봉은 여전히 역배열권역이에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에 14만 원짜리 때는 바닥이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 자리대를 뚫고 넘어가기에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저는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경기가 회복이 되거나 하게 된다라면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롯데케미칼에 있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시간적인 부분들은 좀 상당히 소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20만 원대 정도 단기적으로 봤다라면 뭐 한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되게 된다라면 저는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대는 괜찮은데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좀 떨어진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교체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아진산업 2,460원에 비중 20%. 아진산업 오랜만에 왔네요. 어떻게 할까요? 아진산업을 2,46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2,460원이면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그러면 바닥을 만드는 그런 구간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요 박스로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들은 매수가 부분이에요. 매수가 부분 자리대가 한 2,500원 언저리인데 그 자리대를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다시 이 윗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거래량을 보게 되면 과거에 거래량은 좀 상당히 많이 터졌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거래량이 조금 미흡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1차적으로 보게 되면 한 2,500원, 2,600원 이 정도 대를 뚫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자리대 한 3,000원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600원 정도 대에서는 일부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3,000원대 초반까지 3,100원 정도 대까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진산업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지수 마감하도록 할게요.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140까지 지금 터치를 합니다. 지금 지수상으로 35인데 동시호가에서 2140까지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어제 내린 것 이상으로 코스피가 올라갑니다. 자, 하루간의 흐름 잠깐 보시면 그대로 지금 올려버리는 모습 확인됩니다. 윗꼬리 없이 마감됩니다. 수급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이 쌍끌음에서 들어오고요. 개인이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물량을 팔고 있습니다. 어제 산 만큼은 아닌데 일정 물량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일단 이만큼 올라가려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52,000원 넘어갑니다. 대단하네요. 하루 만에 또 5만 원대 회귀를 했고 지금 동시호가에서 52,400원대까지 올라갑니다. SK하이닉스 4%대, 네이버 5%대, 셀트리온 6%대 다 올라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LG화학이 무려 13%입니다. 50만 원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SDI도 마찬가지고 삼성물산도 바이오로직스 지분가치 얘기 나오면서 지금 52주 신고가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735입니다. 어제 내린 것하고 거의 이제 진배 없이 올라왔습니다. 코스닥도. 다음 볼까요? 윗골이 없습니다. 그대로 올려버리는 모습. 그래프는 코스피와 동일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지금 다 사고 있는데 외국인이 많이 사주네요. 개인 많이 팔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HLB, 알테오젠 모두 올라가고 오늘 진단시약 관련주들은 조금 밀리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섹터로 볼 때는 좀 아쉬운 모습이 보여지고요. 자, 6위부터 10위 종목 마지막으로 마감 전에 체크합니다. 펄어비스도 6%대, 에코프로비엠도 6%대,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6에서 많게는 10%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CJENM 올라가고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의 상승폭이 가장 적습니다. KMW가 계속해서 2%대 초중반 상승폭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상승폭 키우고요. 같은 섹터들 다산 네트워크스, 서진 모두 다 5, 6%대 지금 상승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원시원하게 양시장 상승 마감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마감됐습니다. 오늘 정말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어떻게 시장을 보시? 사실 저하고 어제 방송 끝나고 잠깐 만나서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저 뉴스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할 게 있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했는데 내일 좀 불안하다 사실은. 네. 지표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수가 너무 꺾여버려서 그렇죠. 투심이 밀렸으니까 던진 부분도 있고 조금 오늘 불안했는데 미국에서 뜻밖의 선물이 날라왔고 예. 유동성 장세는 진짜 엄청나네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어제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뭐 FOMC에서 과연 어떠한 코멘트를 할까 그 부분들이 좀 고민이었었고, 두 번째는 이번 주에 미국 쪽에서는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을 좀 했었었는데, 다행히 FOMC에서 좋은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일단 상승 출발 좀 하게 됐었고, 일본 쪽에서도 추가적인 양적 완화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시세에 좀 탄력이 좀 붙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또 보게 된다면 내일이죠. 내일 미국과 중국 쪽에 있어서 고위급 회담이 열리죠. 근데 그 열리기에 앞서 화웨이 쪽에 있어서의 좋은 일단 제재안이나 이런 일정한 부분들을 좀 풀어줬어요. 단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푼 게 아니라 5G 쪽에 있어서의 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협력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좀 변경을 좀 했던 그런 사항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좀 호재로 좀 작용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선물 쪽에 있어서 외국인 쪽이 대량으로 매수를 했었어요. 현물을 던지는 대신에.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좀 보게 되면 현물을 좀 매수를 해줬지만 거래소 같은 경우 좀 줄어들었어요. 대신에 선물은 다시 또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장중에는 매수를 해줬지만 장 막판에 좀 매도를 던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잠깐 좀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보통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하락폭에 있어서의 절반 정도를 좀 되돌리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그 절반 정도의 되돌림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거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결국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게 되려면 2145포인트 정도예요. 이 자리대를 안착하는지를 내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 올라왔으니까 빠진다,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도 일단 기술적인 반등은 좀 다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은 좀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보다도 어느 정도 박스권역을 좀 형성을 해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결국은 종목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좀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일정한 부분들이 반등이 좀 나왔을 때는 현금을 좀 만들어두는 그런 전략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오늘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안심할 구간은 절대 아니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경계감은 갖고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수를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단숨에 2138까지 올라왔습니다. 5%가 넘게 올라왔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양시장 모두 다 오늘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걸릴 정도였습니다. 코스닥이 6%가 넘게 올라오면서 735.38에 마감이 됐고요. 환율은 조정이 나왔죠. 어제 큰 폭으로 올라왔던 환율은 오늘 8원 80전 조정받으면서 1207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LG화학 들어와 있습니다. 38만 8,623원의 비중 16%. 한 2%, 3%씩 조금씩 평단가를 낮추셨는데 완전히 성공하셨네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예, 일단 38만 8천 원대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단기적으로 보셨는지 아니면 좀 길게 보셨는지 그거를 먼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성장을 해 나가는 섹터죠.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국내 쪽에서 아마 수주량과 제일 많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테슬라 쪽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죠. 오늘 13%대 급등이 나와줬어요. 급등이 나와줬는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이제 조금 매물 소화를 하는 그런 단계에 좀 진입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일 수 있다. 다만 이제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월봉상 보게 되면 2010년도 때죠. 2011년도 때의 고점 자리대가 58만 원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16% 정도가 좀 되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한 50만 원 정도 언저리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
뭐 그 정도만 차익을 좀 해 놓으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추세로 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좀 더 여유 있게 좀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 듣고 왔고요. 지금 속보가 올라왔는데 군당국에서 파악 중이고요. 개성공단에서 연기와 지금 폭발음이 들려왔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혹시나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흥구석유 들어와 있습니다. 7,900원의 비중 20%. 이게 사실 그렇게 크게 거래 비중이 높은 종목이 아니었는데 지난번에 그 이라크 사건이었나요? 이란 쪽이었나요? 그때 지정학적 리스크 그쪽에 중동 쪽에 나오면서 이란 쪽에서 한번 급등한 뒤에 많은 분들이 계속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차트를 보게 되면 뭔가 터졌다 싶으면 대량 거래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되밀리고요.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 다시 원위치로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량 거래를 터지고 난 이후에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글쎄요, 이게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하향 안정화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어제 저점 자리대를 깨게 된다라면 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7,9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저는 반등 시에는 좀 매도를 해서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반등 시에 그냥 매도해서 다른 종목을 좀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등 시 매도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풍국주죠. 21,400원에 비중 15%. 수소 관련주죠. 수소 테마주인데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갔던 예전에 그런 종목입니다. 예, 풍국주정도 뭐 수소차에 대한 수혜주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21,400원에 매수를 좀 하셨어요. 전고점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밀려 내려왔었는데 최근에 흐름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독일 쪽에서도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유럽 쪽엔 독일 쪽에서도 수소 쪽에 있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 좀 있었고, 과거에는 한국 조금 더 나가면 일본 뭐 요 정도만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점차적으로 이 수소 에너지에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 어느 나라인지 제가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수소차를 상용화하겠다, 뭐 생산하겠다라는 그 유럽 기업도, 유럽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소차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물론 주가가 단기 박스 구간에서 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밀리게 된다라면 이 언저리 자리 때까지는 밀릴 수가 있을 거예요. 한 17,000원대 정도까지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투자 관점으로 봤다라면 25,000원 돌파 시도는 좀 한 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나는 만약에 단기적으로 봤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내일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는 일부는 현금을 좀 만들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풍국주정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은 LS 올라와 있네요. 36,000원에 비중 15%. 이 종목은 어떻게 저희가 접근을 할까요? LS도 마찬가지예요.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 전력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주에 대한 얘기, 해적 케이블 얘기도 뭐 나왔었고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왔는데, LS 같은 경우는 지주사로도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쭉 볼까요?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3%로 그렇게 썩 메리트가 있거나 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결국은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보는 관점이 좀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36,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더 올라가서 4만원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저는 그냥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좀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LS 듣고 왔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2,720원에 이번엔 비중이 좀 높습니다. 절반 가까운 45%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요? 2,7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 그저께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그저께 하셨다라면 이게 왜 매수를 하셨나라는 좀 판단이 드는데 수급적인 부분들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동시만기일 날 매수가 좀 들어와 줬는데 오늘 같은 뭐 금융투자 쪽이나 외국인 쪽에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기술적인 흐름들만 보게 되면 아직까지 뭔가 매수를 많이 해놨는데 이탈돼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비중이 2,700원대에 40%를 갖고 계시는데 글쎄요. 기술적인 흐름 상황에서 보게 되면 61선 자리대죠. 그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아마 단기적으로 좀 보시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61선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 일부라도 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만약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3,000원 정도, 3,000원, 2차는 한 4,000원, 뭐 그 정도 좀 보고 일단 짧게 좀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바이오시스 18,9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이 종목이 서울반도체 자회사인데 뭐 코로나19 사멸한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엄청 한번 부각이 됐었죠. 참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코로나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왔어요. 18,9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이것도 아마 단기적으로 좀 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점 자리대예요. 이거 15,500원이 어제 저가거든요. 이거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 조금 더 저게 깨지게 되면 아마 13,000원대 중반, 초반 정도 때까지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저점을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하자라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온다 하게 되면 한 17,000원 중후반대가 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비중을 축소를 좀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23,780원에 요즘에 본 비중이 꽤 많이 실으셔요. 50%. 어떻게 할까요? 23,750원, 780원에 매수를 좀 하셨어요. 딱 지금 가격이랑 비슷하네요. 네, 지금 가격대랑 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인데 글쎄요. 일단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 좀 봐야 되겠죠. 아마 이게 한꺼번에 확 매수했던 거는 어제나 뭐 오늘 뭐 이렇게 매수하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단기적으로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26,000원짜리대를 넘어가면 거기서는 좀 챙기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1선 언저리 그 정도가 오게 되면 일단 차익을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 연락사무소, 남북 간의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된다라고 합니다. 개성공단 쪽에서 지금 연기가 올라왔고요. 지금 폭발음이 들렸다고 하는데 아마도 연락사무소 폭파에 의한 연기와 지금 폭음으로 들린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종목 갑니다. 플레이위드 14,000원의 비중은 15%. 이 옛날에 플레이위드가 매일매일 상한가 간 적이 있지 않나요, 한번? 그렇죠. 예. 작년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14,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무상증자까지 좀 했었고 그 무상증자에 있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 나름대로 좀 괜찮아요. 괜찮은 그런 부분들인데 좀 고가 권역에서 매수를 하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유상증자에 대한 매물 소화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시간이 좀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저점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1,000원 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리대가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13,500원에서 매수가 정도, 그 정도가 오게 되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비중을 좀 축소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레이위드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